김용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시어가 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어가 지지가 않을 잠깐 쉬었다가요. 윤석열 뒤에 이제 윤석열 까는 얘기가 있는데 김용원. 기레기와 인권 장사치들, 인권위 김용원의 막말 수준.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장은요 괜찮으신 분이에요. 인권위원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추천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는 사무총장하고 저 김용원이가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그냥 양아치예요. 아니 양아치도 이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앞에 있는 똥검하고 이 똥검하고 어느 게 똥검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검사 출신이에요.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방청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러는. 얘가 인권위원이라니까. 다음 국가기관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기레기와 인권 장사치는 위원장 다음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이 이 기사를 자기랑 관련된 거를 쓰는데 다른 언론이 받아주지 않더라. 그럼 뭐야? 반대 논리로 말하면 안 써주는 다른 언론사가 기레기란 뜻이잖아요. 얘는 한겨레 경향을 기레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인권위원이 저런 저따위 개소리를 내버리면요. 그렇죠. 아니 기레기일 수도 있어요. 기레기일 수도 있고 왜곡해서 기사 쓸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기레기들 우리도 기레기라고 하기는 하고 근데 국가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권 장사치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자기네들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인권 장사치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뭐 흔히 막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그로 끌고 혐오 끌고 막 이런 데서 뭐 인권 장사치들 뭐 환경 장사치들 여성 장사치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혐오되는 막 컨텐츠 같은 거 올리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고위 공무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인권위 사무총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순간적으로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헷갈렸습니다. 어제 이 공방이 이거예요. 지금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났다 이런 거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박진 사무총장은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하고 장사를 해도 되냐 이렇게 논란이 좀 붙었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훈이가 당신보다 법적 경력으로 치면 내가 몇 년 선배다. 버릇없이 굴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꼰대력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제지할 수가 없나요? 아니 말하는 거 어떻게 제재를 하겠어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비판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게 불편하니까 기레기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도하면서 얼마나 뜨끔뜨끔 하겠어요. 아는 건 없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는 권익위, 인권위, 감사원 이런 데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넣음으로써 정상적인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다가 그거 유튜브 하는 놈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인권위 같은 경우는 정권 정파를 떠나가지고 인권에 앞장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인권위원이 한 말 중에 이런 믿을 수 없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 인권위원이 한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군이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을 짓밟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인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의 첫 번째가 생명이거든요.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어요. 그것도 인권 문제예요, 사실은. 얘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하면서 군인권보호감도 겸직하고 있거든요. 겸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그 박정훈 대령을 뭐 항명으로 걸고 하는 것도 인권위에 진정이 됐는데 안 합니다. 인권단체 입 들어막는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이런 거. 최병 사건 입장 돌변해가지고 군인권보호관이 국방장관 통화했었다.
이게 뭐야? 중간중간 안 껴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가지고 탄압의 도구로 쓰는데 본인 자체가 그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왜 이번에 권익위가 김건희 그 뭐 면죄부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서 검찰이 수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권익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먹는 건데 저런 애들이 사실은 윤석열이 좀비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막 변호사 입장에서 받아보면 진짜 우리나라 이 사법에서의 우리 개개인의 인권의 현황 참담합니다. 참담해 정말.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김용원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까지 뭐 공수처가 여력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정권 되면은 공수처를 한 20배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너 명이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키워야죠. 근데 그 김용원에 대한 보도가 하나 나와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김용원이가요. 쉽게 표현해서 놈사람과 술 먹고 있었어. 그런데 경찰이 변태 영업이라고 단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 변태 주점에서 먹고 있었던 거죠. 들어오니까 술 먹고 있던 당시 김용원 검사가 경찰을 폭행하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아, 새끼 너 경찰이야? 나 검사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는 자가 인권위원이 되는 게 더 웃겨요. 당시 저런 애들 안 변해요. 아니 이런 애들이니까 인권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어떻게 못하나 봐요. 지금 검사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하고 지금 인권위원회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추천으로다가. 검사는 어떻게 못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골 때리는 게 인권위원 추천을 받는데 나 이렇게 보도가 더 웃겼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추천됐던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구구 유튜버고 이런 애들을 대한민국에 너무 인권이 일도 없는 심각해서, 애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나마 김용훈이가 정상이어서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중에- 씨발 보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 중에 전문직이 이 사람밖에 없었나 보죠. 근데 이게 검사라는 직업이 계속 똑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악마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악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 중에서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일부 검사들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는 거죠. 사실 좋은 검사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지도 아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역할이 형해화돼 있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냐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야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하는 역할은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거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침해와 이익을 동시에 주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이야기하면 여기서 혼자 3시간 반도 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해봐.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건 뭐냐면 이 사건을 취재를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를 이제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나중에 별건으로 이 기자를 조집니다. 저 이게 지금 90년대 사건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놀라웠고.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군부 독재에 의해서 이제 막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 썩었어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검찰은 썩은 정치인들 잡아들이네 해가지고 홍씨 같은 경우에 지가 국회의원 해보이고 내가 조폭을 조졌어 이 짓거리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걸 보시면은 이제 93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이 김용원 변호사를 기자협회에서 일제 반박 설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설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훈이가 충격적인 거 하나 있어요. 1999년에 김선길 해수부 장관한테 한일 어업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라며 할복 자살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65cm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게 됐어. 그게 진짜요? 또라이 아니에요?
아니 이 기계도 제7강도 협상을 못하고 있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하면 기계를 인정해주죠.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이분은 한결같은 분이구나. 대단한 근데 사람이네. 누구한테는 65cm짜리 칼을 보내고 누구한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하실 분이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처가 카르텔 이야기 해보면 새날 방송도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매우 많습니다. 윤석열하고 그 이름도 비슷한 윤강열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그렇죠. 윤강열이가 윤석열의 장모 최운순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고 보석 석방해준 사람이야. 심지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 윤강열이를 대법관 후보에 추천했다는 놀라운 소식. 와 진짜 그냥 아. 대단합니다. 이게 이 시작은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그 최은순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던 사람 하나 더 있죠. 나경원 남편. 김재호. 옛날에. 지금 윤석열 장모 무죄 불법 요양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윤강열이를 대법관 후보에다 올려놨어.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면. 이러한 그렇죠. 이 기계를. 정도면 충분하게 그렇죠. 가격을 치렀다. 어. 근데 여러분들 대법관 후보 하니까 지금 이분이 보이니까 이분만 보이셔서 그러는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요. 사법농단 한창일 때 사법농단 연루돼가지고 옷 벗으시고 양승태 막 증인 나가고 막 그런 분들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고 그래요. 워낙 강렬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분들 못 보고 계시는데 윤강렬. 강렬하다 진짜. 예, 강렬하다. 워낙 진짜. 강렬하니까. 예. 근데 제가 누구나 말은 못하는데 사법농단 한창일 때 한창 언론에 많이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저는 누구나 절대 말한 적 없습니다. 이게 카르텔이 아니면 뭐야? 왜 있잖아 진짜 얘들 자기들끼리 셀프로 지 장모 전화벨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전에는 어떤 서울지검이라든가 중앙지검이 윤석열의 로펌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사법부를 통째로 자기 로펌으로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미친 것이 아니고서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면은 정상인 놈이 없어.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일 때는 회피를 하는 게 맞죠. 아무 교감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사법연수원 동기야. 그러면 이게 대가성 아니면 뭐예요? 장모한테 무죄 선고해줬더니 대법관으로 올리는 거.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건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유창훈 판사 있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유창훈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 올렸다고 생각하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정말로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신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안 하겠지. 그럴 리가 없지. 와 진짜 어마어마한 카르텔 여고 반드시 혁파를 해야 돼요. 깨 부셔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르텔이라는 게 견고해가지고 그 카르텔에 못 드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일반인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지 부인 주가 조작 수사를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카르텔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이 걸렸어요. 검찰에서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저번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검사실에서 그 피의자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죠. 검사실에서 밖에 남편이 있는데 그 사건 되게 골 때려요. 유명하신 분이죠. 경찰에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잖아요. 야 빨리 올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검사들이 관련 소위 피해자 여성의 사진을 보고 돌려본 거예요. 예쁘다는 거잖아요. 빨리 올려 해가지고 내가 맡게 한 거야. 그런 사건을 그렇게 맡아서 그 피해자 여성을 밖에 남편이 대기하고 있는데 강간했던 검찰이 요런 정반대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윤검사 장모래가 아니라 평검사일 때랑 검사장일 때랑 중앙지검장일 때랑 총장일 때랑 대통령일 때랑 다 다른 거잖아요. 이제는 알아서 기어주는 시스템까지 갔지. 그러면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오면 내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 부지기수로 바뀐다는 엄청나게 거예요. 많아요. 엄청나게. 진짜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힘없고 가난 나는 돈이 좀 있고 힘이 좀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권에서 힘 있고 가난하다는 그냥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라인 네이버 당하는 거 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었습니까? 우리 네이버. 근데 정작 자기네 저러고 있는데 잭도 못 써고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번에 견미리 씨 남편 주가 조작 지금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한동훈 장인 다 포함돼 있어. 그 사건에 다. 아, 진영구 한동훈 진영구. 장인이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회이사를 사임을 하잖아요. 아.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석열치가 않네. 석열치가 않아. 그리고 댓글창에 그 진영구 말고 진동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달라요. 다른 건. 한동훈 처남은 동료 검사를 성폭행 한 거예요. 성추행도 아니야. 하여튼 동료 검사는 다 검사가.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왜 그러나 검사 한번 해보죠 뭐. 그냥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인데 교화되지 않은 수컷들 있잖아. 아무데나 싸고 다니는 새끼들. 똥도 싸고.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견제가. 아, 막 근데 견제가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휴 씨.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모 카르텔이란 말이 생길 법해요.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국가가 검사들 몇 놈이 사위화 해도 됩니까? 사위화요. 사위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